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왜 섣불리 10년차 전역을 선택하면 위험하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대기업 직원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장기 복무자들이 연금을 택했을 때와 중간에 연금을 잘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좀 좋은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때 취직을 했다고 치면, 연차가 좀 쌓이면 성과급 정도 해서 한 7천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과장 이렇게 올라가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차장 올라가게 되면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물론 요즘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S가 막대하기 때문에 뭐 10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승진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요것도 그 인사 평정을 잘 받아서 진급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권고사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차근차근 일을 잘 해도 한 53세 이 정도 나이 때 이제 권고사직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잘 하든 못하든. 왜? 비싸잖아요. 53세 연봉 1.5억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20대 쌩쌩한 직원들 한 2.5명 정도를 갖고 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50대 나이가 생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늙었다고 생각되는 나이는 아니에요. 53세 이런 분들도 막 마라톤도 나가고 건강관리 잘 하신 분들은 아주 튼튼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권고사직이 어쨌든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술사 강의라기보다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냥 가려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53세에 나와서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직급이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1.5억까지는 못 받아도 내가 한 7, 8천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한 230만 원 정도로 수렴을 해요. 이전에 내가 뭐를 했던, 어느 대학교를 나왔던, 그렇습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대기업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30대 팔팔한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회사에서 갑자기 다치면 산재보험의 위험도 있고, 또 각종 그 약간의 그 꼰대 기질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직 내 불화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뽑으려고를 하지 않을 뿐더러, 여기 30대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월급이 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을 다 안 주죠. 요거보다 조금 덜 줘도 열심히 일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근데 이분들은 그 월급 받아도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30대들하고 경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잘 뽑지도 않을 뿐더러 뽑아준다 하더라도 월급이 한 230에서 250만 원, 그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여기서 많이 좀 자아 붕괴를 많이 느끼세요. 그게 현실이고요. 물론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컨설팅 업을 했는데 뭐 갑자기 잘 된다든지 뭐 그러신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대기업 나오실 때 보면은 퇴직금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받으세요. 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 떼면 이제 4억 정도가 남는데 3억에서 4억. 요거를 잘 간수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이 연봉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게 이제 따박따박이라는 단어를 듣고 상가를 많이 투자를 하세요. 동탄 같은 경우에 현재 1층 상가들이 과거에 한 8억 정도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경매 나오면 이게 2억 미만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 대기업 김 부장이 현실이에요, 현실.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0살이 넘으면 여기서부터 취직 자체가 안 돼요. 이제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군인의 경우를 한번 보면 연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아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좋아요. 물론 이제 대위에서 소령이 될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리고 현재 정년은 48세까지지만 좀 연차가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50살까지 넘어가니까 소령 말년까지 채우면 연봉이 꽤 돼요.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중견기업보다는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섣불리 나오는 결정을 하시는 건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자 이게 소령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서 여러분들이 10년 정도 복무를 하면 소령을 달잖아요. 뭐 1차나 2차에 진급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령 초봉이 7천이 넘죠. 지금은 7천 한 2, 30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쭉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쭉 가다가 소령 말년차에는 이제 8,500 넘어가겠죠. 이제 50살까지 늘어나면 이제 9,000까지 될 텐데 중령으로 진급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상황이 더 좋죠. 그리고 53세 중령으로 퇴역을 하게 되면 뭐 소령 때 50세 퇴역을 한다 치면 20년을 짜스트로 채우는 한 43세 때 나오면은 2,4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00인데 소령을 50세까지 하면 이것도 한 월 300 정도 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3,600 정도 될 테고 중년까지 채우게 되면은 뭐 거의 월 한 33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4,000이죠. 밑바탕에 이만큼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였어요? 대기업 퇴직하신 분들이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가 버립니다. 연금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여건이 좋아요. 대기업하고 지금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대기업보다도 상황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군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군무원 이거 정규직 말고 오히려 그 계약직이 월급을 더 많이 줘요.
계약직으로 들어가신 분들 연금을 받으시면서 월급도 상당하게 받으시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좋은 직장에는 취직을 못 하십니다. 군무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 고등학교 거기 선생님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하시다가 이제 보험으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대기업 퇴직하신 분들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한 10년 차에 요즘에 뭐 그 군대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 진짜 군대 힘들어서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밖에 만만치 않습니다. 밖에 만만치 않고요. 그거는 이제 뭐 사관학교를 나왔던 뭐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던 다 동일해요. 나는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령 갓 달았을 때 많이 퇴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령 갓 달면은 34살이죠. 만 33세, 만 33, 34세인데, 뭐 2차 정도 진급을 하면 뭐 34세라고 치면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대기업을 취직하기는 녹록지가 않고요. 여기서 10년 정도만 더 하면 연금을 받는데 여기서 전역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물론 대기업에서 콜이 와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기업에 가시면 여기서 연금이 좀 더 오르죠. 한 1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인사고과 받으셔야 되고, 성과도 계속 내야 되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그 똑똑한 친구들 사이에서 공무원 생활만 10년 하셨던 우리 저 소령 퇴역하신 분들이 살아남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민을 할 거예요. 10년에서 한 15년 하신 분들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건데, 저도 기술사를 되게 좀 빨리 땄어요. 30대 중반에 땄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나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연금을 포기하는 결정은 굉장히 그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기술사가 있는 마당에도 밖에 나왔을 때 이 월급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기술사 있으면 이 연봉을 달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군대에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가 있는 저도 이제 연금은 받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은 기술사 없잖아요. 그죠? 10년 차 때 혹은 15년 차 때 밖에 자신 있게 나오려면 최소한 밑 바탕에 전문직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전문직 자격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세무사, 뭐 회계사, 뭐 있잖아요. 뭐 변리사, 뭐 저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저보다 공부 못 하잖아요. 그죠? 저보다 공부 못 하는데 이거 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차 계신 우리 뭐 사관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소령분들 지금 많이 퇴역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실 거면 최소한 연금 조건인 19년 6개월이죠. 19년 6개월은 만족을 시키고 나오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빌드업을 하셔야죠. 만약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한 퇴역 한 7에서 한 8년 정도 남은 시점에 각종 뭐 자격증이 되었든 뭐 투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군대에서 막 여러분들 보면은 그 전기 기사 준비하시고 막 소방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어요. 당장 돈은 되는데 어 그쵸. 이것도 한 월 300 정도는 받으니까 연금 받으면서 하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그런 거 뭐 준비하셔도 좋고요. 투자로 수익을 내셔도 좋은데 어 갑자기 뭐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렇게 퇴역하시는 분들 가끔이 아니고 자주 보여요. 요즘에 MZ 세대들 강단이 있잖아요. MZ들. 근데 여러분들이 강단이 있는 것과 그 현실 세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데 15년 차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그 아는 분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대기업 오퍼가 오죠. 잡 오퍼가 오는데 그 대기업에서 콜이 와요. 너 연금 자르고 나오면 여기 괜찮은 자리 그리고 연봉 한 1억도 넘게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방위 산업 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막 한 1.2억 정도 오퍼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제로도 제 아는 분은 연금 기준을 만족 못 시키는 중령들 있죠. 갓중령들 한 16년 차, 17년 차 요런 중령 갓 달고서 막 2년만 하면 되는데 그냥 자르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능력이 좋죠. 능력이 좋은데, 53세 이후에 우리 모두 만민 평등존에 들어간다니까요. 전문직 자격증 없으면. 근데 그냥 자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유혹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대기업에선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그니까 저도 사장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있어요. 군에 계셨던 분들이 좀 직원으로 쓰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군대에 계신 분들이 질서를 또 잘 지키시고 좀 인내심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업 입장에선 뭐예요? 요즘 MZ들 아주 그냥 좀 강하거든요. MZ들이. 근데 이제 군대에 계셨던 그 좀 똘똘한 예를 들어 한 소령 정도 되는 한 15년 정도 조직 생활한 이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주면 도움이 돼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오퍼를 주는데 여러분들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대기업 근로계약서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인사고과 그 연속으로 뭐 C인가 D인가 세 번 이상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받으면 저기 그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계약서에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을 못 하진 않겠지만은 또 모릅니다. 군대에서 하는 일이랑 매출을 내야 되는 그 대기업 현실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 뭐 두 번, 세 번 맞으면 여러분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 연금 자르고 40살 혹은 41살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53세 또 똑같이 권고사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이제 연금도 못 받고 이제 만민 평등존에 들어가요. 월급 230만 원짜리.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2년 정도 더 2에서 한 3년 정도 더 꾹 참고서 군 복무한 우리 저 여러분들 동기들은 요거를 깔고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요거를 깔고서 이제 망해도 연금을 받는 친구들하고 2, 3년 못 버티고서 자르고 대기업 갔다가 나중에
짤 없이 저 53세 때 만민평등존 들어가가지고 월급 230만 원으로 수렴해 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 가래가 자꾸 껴가지고 10년에서 15년 차들, 소령들, 나는 다를 것이다.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대기업에 가더라도 만 53세 때 저 구조 권고사직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연금은 잘 지키시되, 그러면 이제 전역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조건은 내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 했죠. 자생력. 그래서 뭐 전문직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투자를 좀 성공을 하셔가지고 뭐 배당금만으로도 생활이 된다든지 아니면 월세만 가지고도 생존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전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군대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저기 저는 이제 육사 나왔으니까 육사 나온 친구들에서 좀 요즘 군번 순으로 성적 순으로 인관 안 하죠. 어쨌든 사관학교에서 저기 성적이 좀 좋거나 저 위탁교육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위탁교육 또 뭐 저기 정원 외로 들어간 거라서 자기 실력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보다 공부도 더 잘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이걸로 한번 증명을 하세요. 전문직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군대 안에서만 뭐 자기들끼리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디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공부 훨씬 잘한 사람들이 밖에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탁 나왔을 때 군에서 생각하는 똑똑하다라는 그 수준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그 똑똑하다라는 수준이 다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민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 있을 때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연금을 깔고서 나오더라도 연금을 깔고서 나오셔라. 요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제가 좀 네거티브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해서 죄송해요. 네거티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릴 겸 또 현실을 알릴 겸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준비를 잘 하셔서 또 나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